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지난주 동안에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기업들 또 탑3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좀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미국 증시에서 그동안에 워낙에 분위기가 안 좋았었다 보니까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방어주 성격의 기업들이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 기업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AI 관련한 기업, 그리고 기존과 비슷한 흐름으로 뭐 캐주얼 이제 레스토랑 관련된 기업들, 그 소비재 관련한 기업들까지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미국 증시에서 보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가 워낙에 또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조정이 좀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등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기 안에서 좀 가장 크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실 이 전체적인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 격의 어떤 기대감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좀 가져봐야 될 필요가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다든 레스토랑이라는 기업이고요. 이제 레스토랑 체인 기업이죠. 그리고 애플로빈, 그리고 ADMA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ADMA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에요. 근데 여전히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들 모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상향하고 있고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기업들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볼게요. 다든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 작년 한 중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히 좀 저점을 높여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4%대 좀 급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든 레스토랑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레스토랑 브랜드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체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좀 가족 단위로 친구들끼리 이렇게 갈 수 있는,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올리브 가든입니다. 올리브 가든이 거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매출이 나는 이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롱혼 스테이크하우스, 그리고 캐피털 그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수를 했어요. 추이즈라는 기업까지 이제 브랜드들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2025년도 회계연도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총 매출이 6%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증가를 했고, EPS도 10% YOY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어떤 상승을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동일 매장 매출도 2.4%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올리브 가든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인 올리브 가든의 이 테이크아웃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동일 매장 매출을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올리브 가든의 테이크아웃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20% 정도를 차지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성장세가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장당 평균 주간 매출이 이제 57,000달러, 이제 올해 3분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업계 평균이 이 5만에서 5만 2천 달러 정도 되는데, 매장 평균 주간 매출이 5만 7천 달러로 좀 공개가 되면서 다른 평균 대비해서 높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뭐 긍정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어요. 올해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식품 원자재 비용이 한 3에서 5% 정도 작년 대비해서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시간당 15달러에서 17달러 수준으로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외식업계, 뭐 이거는 다른 레스토랑뿐만이 아니라 외식업계 전반적으로 부담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다른 레스토랑이 자체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식음료랑 노동 비용이 매출의 60%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인건비라던가 식품 원자재 비용 이렇게 좀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의 어떤 이익단에서는 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0.5% 감소하면서 이번에 13.8%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건비나 이런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는 것들이 실제로 이런 영업이익률에 좀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잡히는지, 그리고 물가가 더 오르지 않는지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게 이 기업한테는 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좀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이제 젊은 층들, 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18세에서 34세의 젊은 층들이 배달앱 사용률이 60% 이상으로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좀 많이 배달을 좀 이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전통 매장에 방문하는 흐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요거는 하나의 어떤 리스크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다드니 지금 2.4%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배달 분야에서는 다드니 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배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고, 그리고 업계 대비해서 봤을 때는 다드니 성장률이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인 매출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는 한데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조금 매출 성장률이 낮다라는 거죠. 지금 매출 성장률이 다든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 되는데 경쟁사들이 한 4%에서 6%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다소 좀 낮은 편이다라는 게 이제 좀 안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상장세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 관리가 좀 잘 돼야겠죠. 비용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반복되어 온 어떤 실적의 결과들을 좀 봤을 때 실적이 계속 좀 잘 나왔거든요. 어닝보다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작년 중순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추세를 좀 유지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조금 어떤 영업이익단에서의 어떤 타격이 이제 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흐름들 자체는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든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그리고 이 인건비는 사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키오스크 채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게 되면은 아마 다든 레스토랑은 그게 더 긍정적으로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더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을 좀 효율화시킬 수 있을 만한 방안을 채택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그 경쟁사 중에서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이런 비슷한 그 이제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봤을 때 실제로 뭐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키오스크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하면서 비용 인건비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됐던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다든도 앞으로의 어떤 추세를 좀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도 워낙에 지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계란 가격이 워낙 좀 높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원자재 가격도 빨리 잡히는 게 좀 필요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률 자체는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러빈이라는 기업인데, 애플러빈은 아마 많이들 아시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옆으로 횡보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고 그러고 쭉 밀렸거든요. 미국 시장이 좀 빠지면서 이제 같이 좀 먼저 선제적으로 밀렸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빠졌던 게 대부분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밀렸잖아요. 네, 애플러빈이 이 기술주를 주도했던 그 기술주 안에서도 상당히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고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낙폭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추세 같은 경우에도 이평선들 다 이탈하면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시장의 어떤 인식하에, 그리고 애플러빈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어제도 한 8%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애플러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 개발자랑 이제 광고주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어플을 만든 사람들이 좀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광고를 효율적으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광고주가 원하는 고객을 어플로 좀 끌어오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뭐 모바일 게임이라던가 뭐 전자상거래 어플 이런 것들의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AI를 활용한 그 광고 플랫폼으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일단 최근에 좀 보면은 이 애플러빈이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원인은 결국엔 AI예요. AI를 좀 잘 접목을 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AI 기반의 광고 플랫폼인 이 엑스온, 이게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급성장을 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4분기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YOY 기준으로 44%나 일단 매출이 늘어났고요.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매출이 75%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그 시장의 어떤 가이던스, 그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은 거고,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원인은 결국엔 AI에 있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했었죠. 이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1월 달에 작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매출이 그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경쟁사 유니티랑 요 기업들이 있는데 요 기업들의 평균 소프트웨어 성장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 30%인 반면에 이 애플러빙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줬으니까 경쟁사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기술적인 어떤 우위를 점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광고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전자상거래 쪽으로 좀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모바일 게임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상거래 광고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추정 시장 규모가 1,2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바일 시장에만 집중을 했던 거에 비해서 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 시장 자체가 2배에서 3배 정도 좀 커졌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600개 정도 브랜드가 있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랑 협력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이 안에서도 기술력을 좀 인증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앞으로의 그런 가이던스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까지 매출이 잘 나온 건 알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올해 1분기 가이던스 매출이 10에서 한 10.5억 달러 정도, 10억 5천만 달러 정도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 연간 20%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고성장 자체를 그래도 앞으로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좀 긍정적인 거죠. 네, 그래서 성장성이 가파르게 일어났는데 이거를 일부 좀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지속적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 전망을 한 게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입찰에서는 메타 대비 1.5배 높은 광고 투자 수익률을 제공을 하면서 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입증했다라고 하는데 그 광고 입찰에서 구글이랑 메타를 제쳤어요. 네, 그러면서 AI 분석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한 1.5배 정도 메타보다 더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능 자체가.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문제는 그거죠. 매출의 90% 이상이 광고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광고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하나의 어떤 우려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계속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뭐 경제 지표들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이번 주에도 경제 지표들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는데 이런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뭐 경기 침체나 이런 우려들이 발생을 하면은 가장 먼저 좀 밀릴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아까 메타랑 구글에서 경쟁 우위를 좀 입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장 큰 경쟁사가 메타랑 구글이거든요. 이 둘의 점유율이 한 50% 정도 돼요. 그 광고 시장에서. 네, 근데 어쨌든 경쟁 우위를 입증했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거기는 한데 메타랑 구글과의 경쟁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 사실 경쟁력을 입증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유율을 얼만큼 많이 뺏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애플러빈의 이 앞으로 주가 향방이 좀 갈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DMA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면역 결핍 질환이나 감염병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면역 결핍증 환자라던가 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혹은 뭐 특정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약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조하고 판매하는 주력 제품이 그 면역 글로불린 제제로 만든 이 두 가지 제품이고요. 그리고 B형 간염 예방용 나비 HB 요 제품인데 일단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역시나 요겁니다. 네.
아센리브라는 제품인가요? 네, 아무튼 요 제품인데 이게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상당히 성장성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4분기 매출이 4억 2,650만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YOY 기준으로 했을 때 65%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이 이렇게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65%나 늘어났다라는 거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냐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아센리브 네, 요 제품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마진 제품이고요. 마진율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요 제품이 판매가 좀 크게 늘어났는데 이 제품이 거의 매출의 4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시장 점유율의 어떤 확대를 좀 이뤄 나가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라고 해요. 일단은 이 제품의 경쟁사가 지금 2개 정도가 있는데 이 경쟁사들의 점유율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뭐 하나는 지금 30%, CSL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한 55%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 아센리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유율이 크게 높지가 않아요. 한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편이긴 하죠. 경쟁사 대비해서는. 근데 이게 이제 막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고 점차 점유율을 늘려나갈 그 파이가 많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좋은 내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마진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약 한 50에서 60% 정도라고 합니다. 업계 평균이 40%인데 마진이 이 아센리브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여서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그래서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기여도가 50%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0개의 플라즈마 수집 센터를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료를 자체 조달할 수 있어졌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외부에 대한 의존도가 축소가 되고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익단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좀 효율화시킬 수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좀 효율화된 그런 어떤 구조를 갖게 됐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 ADMA가 지금 폐렴구균 관련해가지고 치료제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좀 전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임상 파이프라인의 어떤 일정들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일단 이 제품 자체가 상당히 좀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도 좋아요. 그래서 이평선들이 일단 이전에 한번 큰 폭으로 상승 나와놓고 옆으로 좀 기었다가 모아놓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고점 구간 돌파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요 아센리브라는 고마진 제품이 얼만큼 점유율 측면에서 가져갈 수 있느냐 요 여부에 따라서 전고점 돌파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DMA라는 기업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3가지 기업들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전체적으로 좀 다양한 섹터의 종목군들이죠.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먼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기업들은 뭐 실적과 같이 실적의 성장과 함께 동반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른 내용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